저는 우리가 일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기술 서적인 책 제목이 건축 기계 설비이고요. 2018년도 1월 달에 예문사에서 출판되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 연규문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만나게 된 이유는 제가 책을 출판하고 나서 제 책을 보신 일부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의 의견들을 좀 들어보니까 책은 보기 편하게 잘 만들었는데 책의 분량이 좀 두껍다 보니까 책 읽는 게 진도가 좀 잘 안 나간다 라는 의견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AS 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제가 출판했던 그 책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 일하고 있는 건축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아는 부분들을 설명드리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책 읽어주는 남자죠.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하고요. 제가 출판했던 책이 바로 이제 이 책인데요. 현장에 계시는 초보자나 중급자분들이 보시기 편하도록 그림이라든지 사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넣습니다. 그리고 책도 이제 칼라로 출판을 해서 책 가격은 이제 좀 많이 올라갔지만 보시는 분들이 좀 쉽게 이해를 하고 사진 자료나 이런 걸 통해서 좀 더 생동감 있게 내용을 파악하시는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을 내게 된 계기는 저도 이제 20 몇 년 전에 건설사에서부터 이쪽 기계설비 기술자로서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만 해도 변변하게 우리 이 건축 기계설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좀 도움을 받거나 좀 기술적으로 배울 수 있는 책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시중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책들이 건축 기계설비 기사라든지 공전행동 기사, 기술사 이 관련된 수험 서적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외국의 서적들은 이제 번역해 놓은 책이라든지 일부 출판사에서 나온 책들이 있긴 하지만 그 내용들이 좀 오래되었거나 좀 빈약한 부분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쪽 우리 업무를 보는 그 기계설비 분야가 늘상 그 업체들에서 이제 신제품들이 나오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생생하게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현업을 할 때는 잘 생소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겪게 되었고요. 제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현장에서 한 십몇 년 일하다가 이제 기술사 공부를 하면서 보니까 그동안 이제 제가 알고 있던 지식들이 얼마나 부족했던지 이런 부분들을 좀 뼈저리게 느꼈고 또 뭐 일부 이제 그 당시 뭐 대부분 이제 선배들한테 따라다니면서 그 말로 구전으로 주로 많이 배웠죠. 그런 내용들도 보면 상당 부분 이제 잘못된 부분도 좀 많았구나 이런 점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사 공부하면서 또 그동안 업무를 보면서 정리해 놨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보관을 하고 있다가 우연한 계기가 돼서 우리 건축 기계 설비 분야에 대한 기술 서적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2018년도 이전에 2014년도에 다른 책으로 먼저 초판이 발행이 됐었는데요. 그때도 이제 같은 예문사에서 건축 기계 설비에 대한 이해와 운전 관리라는 제목으로 한번 출판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출판하고 한 4년 정도 지나서 그동안 관련된 법규들이 바뀐 부분이라든지 또 일부 뭐 오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고 또 그 당시에 이제 미처 담지 못했던 부분들 그 다음에 그 과정에 새로 나온 그 제품들이라든지 신제품들 이런 사진들 그런 내용들을 좀 더 보강을 해서 18년도 1월 달에 전면 개장판으로 다시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사실 이 책을 책을 낸 거를 지금도 이제 저희 현장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사무실 직원들조차도 알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제가 이야기들을 안 했고 이제 주위에 몇몇 분들한테만 이제 책을 좀 돌리면서 책을 냈다고 이제 말씀드려서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여러분과 이쪽 분야에 대해서 같이 설명드리고 뭐 하는 게 굉장히 좀
저로서도 좀 어려운 일이긴 한데 어쨌든 이제 평상시 업무를 하면서 제가 그 신입사원 때부터 기사 때부터 겪어왔던 그런 기술적인 배움의 어려움 이런 부분들을 이제는 제가 어느 정도 20 몇 년간 일을 하면서 이제 선배 입장으로 올라서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 후배들이라든지 아니면 주위에 업무를 보시면서 기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제가 알고 있는 부분들이 적더라도 그것을 좀 그분들과 나누고 같이 이야기하고 하는 것들이 올바른 기술자의 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이제 평소에도 좀 해왔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앞으로 이제 제가 요 책의 내용들을 가지고 하나하나 좀 아는 데까지 좀 설명을 드리고요. 뭐 제가 이 책을 냈지만 그 건축 기계 설비 전반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이렇게 자세하게 알 수는 없거든요. 저도 현장에서만 쭉 있었고 시공 파트 쪽에만 있었기 때문에 설계라든지 아니면 뭐 구체적인 장비의 세부 구조나 뭐 이런 조작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뭐 그쪽 해당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뭐 그쪽 업계에 계시는 분들보다 제가 더 잘 알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설명을 좀 드리고요. 모르는 건 이제 모르겠다고 말씀드리고 주위에 이제 진행을 하면서 주위에 그런 그 좀 더 세부적인 설명을 좀 들어봤으면 하는 부분도 저도 지금도 항상 일을 하면서 이제 배우는 입장에 모르는 거 있으면 이제 뭐 업체 분들한테 꼬치꼬치 묻기도 하고 깐깐하게 따져가면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업계 분들을 좀 모셔서 직접 이 자리에 모셔서 그분들에게 직접 설명도 좀 듣고 또 제가 궁금한 것도 물어보고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좀 낱낱이 같이 좀 배워나가는 그런 시간도 좀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기회가 되면 자주 그 제조 공장, 뭐 예를 들어 보일러 공장이라든지 냉동기 공장, 뭐 펌프 공장 이런데 방문을 해서 그쪽 제조업체의 전문가 분들에게 그 제품에 대한 장비에 대한 설명, 또 세부 구조가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설명을 듣고요. 그다음에 뭐 이런 저희가 이제 주로 현장에서는 장비 외관 밖에 이제 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 안에 내부적인 그 내부의 그 세부적인 구조 이런 부분들은 공장이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자세하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이제 그런 현장이나 공장을 찾아가서 물어보고 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까 합니다. 얼만큼 뭐 저도 이제 지금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얼만큼 내서 자주 그런 자리를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최대한 하여간 할 수 있는 만큼 노력을 해보고 일단 시작을 했으니까 그리고 뭐 중간중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될 만한 그 단편적인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인 내용들이 있으면 그런 내용들 다시 정리를 해서 중간중간 계속 같이 공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일단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됐는지 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쭉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고요. 다음 시간부터 그 한 단락씩 그 책의 내용을 쭉 넘겨가면서 그냥 책을 좀 쭉 넘겨가면서 그 내용들을 설명하고 중간에 참고적으로 더 추가할 자료가 있으면 같이 보면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책의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표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간단하게 생겼고요. 제목도 간결합니다. 머릿말이 있고요.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1장에서는 물질의 성질과 단위, 기본적인 단위하고 그다음에 온도, 열량, 압력, 힘, 밀도 이런 기본적인 물질의 성질과 단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고 물의 성질이나 공기의 성질 이런 데서 이제 스콘기 선도에 대한 내용도 좀 있고 간단한 열량 계산하는 그런 내용들도 담고 있습니다. 2장에서는 송풍기인데요. 송풍기에서는 송풍기의 특성과 이론, 종류, 분류, 풍량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송풍기 설치할 때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다음에 송풍기의 점검과 유지 보수, 고장 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그 원인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3장 펌프입니다. 펌프는 펌프의 종류, 그 세부 구조 특성, 사양 이런 부분들 설명을 하고 있고 캐비테이션하고 흡수도, 서징 요 따로 이제 설명을 해놨고요.
펌프가 이제 유량양정 운전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또 이것들을 어떻게 제어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펌프 설치할 때 어떻게 설치하고 주의 배관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펌프를 설치하고 운전할 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축적열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랜드 패킹과 메카니컬 실에 대한 부분 따로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펌프의 운전은 어떻게 하고 유지보수 할 때 어떤 사항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되는지, 그 다음에 펌프 이상 생겼을 때 그 원인은 어떤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담고 있고, 배수 펌프와 급수 부스터 펌프는 모든 건물에 거의 있기 때문에 따로 이제 설명을 좀 더 해놨고요. 펌프의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해서도 간단히 넣어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장하고 5장은 그 베어링하고 전동기에 대한 부분인데, 저희가 이제 모든 장비에 베어링이나 전동기가 거의 다 쓰고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이런 내용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잘 관심 있게 좀 보지 않으면 잘 모르는 측면들도 좀 있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그 내용들을 좀 알아봐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나중에 간단히 한번 살펴보면서 넘어가는 걸로 하고요. 6장은 우리 설비의 기본이죠. 밸브에 대해서 밸브의 종류가 있고 주요한 밸브들에 대해서 그 구조라든지 작동 원리 또 뭐 세팅하는 것 같은 경우 이제 세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담고 있습니다. 7장 보온에서는 보온제의 종류, 마감제 두께, 보온이 필요하지 않은 부위, 그다음에 뭐 동파 방지 열선에 대한 부분까지 해서 이 부분은 되게 표준 시방서에 많이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런 내용들 참고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8장의 공기 조화, 이제 8장부터는 이제 공기 조화에 대한 부분이고요. 8장에서 이제 분류라든지 몇몇 사례, 공조 사례에 대해서 좀 기초적으로 설명을 좀 해놨고 9장에서는 공조 설비의 이제 기본이 되는 덕트, 분류나 판의 두께, 그다음에 덕트 치수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지 풍량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뭐 덕트의 보온하고 방음 방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출구는 이제 디퓨저 같은 것들이죠. 디퓨저나 그릴 같은 거 이런 종류나 뭐 특성 같은 거 그다음에 볼륨 단파나 파이어 단파 같은 이런 단파 풍량 제어 장치들에 대한 설명들을 사진하고 함께 실어놨습니다. 10장에는 이제 환기, 환기의 종류라든지 소위 환기량 산출하는 방법, 또 부수백에 대한 부분하고 실내 공기질 관련된 부분과 이제 공동주택 환기 설비는 뭐 법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라서 관련된 내용들 정리를 해놨습니다. 11장 공조배관에서는 분류, 수온, 공조배관의 수온도 이제 약간씩 뭐 요즘 대온도차 공조도 있고 해서 그런 내용들 좀 넣어놨고 공조배관의 재질, 관경 양정은 어떻게 선정하는지, 배관의 뭐 압력은 뭐 어떻게 따져봐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공조배관 같은 경우는 유량 제어가 중요한데 그 유량 제어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그거에 따른 펌프의 운전 제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내용이 있고요. 공조배관에 딸리는 기기 중에 이제 열교환기라든지 뭐 지역 냉난방, 컴팩트 유니트 같은 거, 그다음에 공조배관의 구성 사례라든지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바닥 난방을 하니까 바닥 난방에 대한 부분 이렇게 이제 공조배관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12장 공기조화기에서는 공기조화기 구조하고 이제 주의배관이 어떻게 됐는지 작동 원리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세부적인 장치들, 코일, 필터, 가습기, 페어레스 장치들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담아놨고 공기조화기 또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죠. 종류 그다음에 설치할 때 이제 드레인 트랩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뭐 작업 방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기조화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운전 중에 어떤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좀 점검을 해야 되는지 하고 고장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서 어떤 원인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담고 있고요. 겨울철 되면 이제 공조기가 동파가 자주 나기 때문에 동파가 나는 원인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하고 대책에 대해서 싣고 있습니다. 13장은 이제 여기서부터는 냉동 쪽인데요. 냉동에 대한 냉동 장치들 종류하고 냉동 관련된 뭐 계산식이나 이론 같은 거 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증기압축 냉동 사이클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증기압축식 냉동기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죠. 뭐
터보나 스쿨이나 이런 거 같은 그 스크롤 이런 냉동기 종류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고, 뭐 그 중에서 이제 다 보지는 못하겠고, 그 구체적으로 이제 14장에서 대표적인 냉동기인 터보 냉동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터보 냉동기 어떻게 구성됐는지 일단 1단 압축기, 2단 압축 냉동기에 대한 그 설명이 좀 있고요. 냉동기에 여러 가지 부속 장치들이 있는데 그 장치들에 대한 설명, 냉매에 대한 설명이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운전이나 유지 관리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장에서는 공냉식 냉동기에 대한 부분인데, 뭐 패키지 에어컨하고 항랑습기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16장에서는 이 중에서 이제 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에 대한 그 내용들을 담고 있고요. 운전, 뭐 개요라든지 운전 방식, 그다음에 냉매하는 방식, 이제 담배관, 다배관 방식, 뭐 요즘은 이제 거의 담배관 방식이지만 그런 내용이 있고, 그 히트펌프를 응용한 것과 그다음에 EHP나 GHP에 대한 그 비교 설명들. 이제 에어컨에도 보면 여러 가지 그 부속 장치들이 안에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그뭐 평상시 업무 중에서 많이 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에어컨 하면 저희가 손을 안 대고 그 전문 업체들, LG나 삼성 같은 업체들이 다 뭐 시운전부터 나중에 유지 보수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관련된 내용들을 싣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장에서는 흡수식 냉동기고요. 흡수식 냉동기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요즘 이제 3종용 그 흡수식 냉동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 냉동기의 종류, 그다음에 작동 원리, 또 냉방 난방하는 운전, 그 시스템이 어떻게 사이클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안전 장치가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과 운전 중에 관리해야 될 사항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8장은 이제 냉각탑이고요. 그 냉각탑도 그 종류나 특성, 용량이나 운전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이제 냉각수 비산되는 문제, 배경 방지 장치에 대한 문제, 소음 진동에 대한 문제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냉각탑의 점검이나 유지 보수 뭐 관련된 사항들과 에너지 절약 방법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 책을 이제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이제 공사 쪽에 있는 저희들 같은 기술자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공사를 준공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장비를 어떻게 돌리고 또 어떤 그 운전 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또 어떤 게 잘 고장 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관심을 좀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아무리 우리가 도면이나 시방서에 맞춰서 잘 설치를 시공을 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분명히 이제 저희가 뭔가를 부족하게 해놓은 거죠. 그 미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운전이나 유지 관리 하다 보면 많이 이제 도출이 되게 되는데,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알았다면 시공 중에 그것을 더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많이 강구를 해야 되겠죠. 아무리 저희가 잘해놔도 쓰는 사람이 불편하고 사용하는 소비자들이 불편하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이제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요. 또 그 부분들이 잘 돼야만 그 장비들이 최상의 조건에서 가장 좋은 효율로 합리적으로 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저희가 가장 잘 그 시공을 하게 된다는 생각을 저는 평상시에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책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있고요. 아마 뭐 이런 부분들은 다른 수험 서적이나 이런 데서는 보시기 좀 힘들 거고요. 뭐 제 책에 이제 각 장비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 담겨져 있습니다. 은 추결 설비에 대한 내용입니다. 추결 설비는 이제 빙축열 설비가 있고 수축열 설비가 대표적으로 있죠. 빙축열 설비 같은 경우도 이제 몇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비교하고 그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되고 뭐 어떻게 운전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좀 싣고 있고요. 20장은 지열 설비입니다. 지열이 요즘 이제 신재생 에너지 그 비율이 높아져서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설치를 하게 되는데, 또 일부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하게 하는 부분들도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수직 밀폐형하고 개방형이 있는데, 제가 이제 요거는 지금 현장이나 이 직전 현장에서 그 수직 밀폐형하고 개방형을 각각 한 번씩 다 해봤는데, 여러 가지 좀 그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생각하고 문제점들, 뭐 개선안 방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을
관련된 사진이라든지 자료 첨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아마 시중에 지금 나와 있는 책들 중에서는 지열 설비에 대해서는 가장 잘 소상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1장부터는 이제 난방 쪽 관련된 부분이고요. 먼저 이제 증기에 대한 부분으로 증기의 성질이나 증기 배관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계획에 설치하는지, 그다음에 증기 배관에 딸려있는 응축수 배관, 증기 트랩, 응축수 탱크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있고요. 22장 보일러에서는 보일러의 이 기초적인 이론이나 계산식 이런 거, 그다음에 종류, 수질 관리하는 부분, 급수 공급 장치, 에너지 절감 장치, 이코노마이저죠. 그다음에 이제 캐리오버나 블로다운 같은 거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질소 산화물과 저감바 이거는 이제 전옥스 그에 대한 부분인데 대기 환경 보존법 관련된 사항들 중에 이제 저희가 요거 관련된 규제를 받는 건물이라든지 설비들이 있어서 좀 설명을 해놨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의 부식이나 세간 작업, 그다음에 보일러에 딸리는 여러 가지 부품들이 있는데 그것들 유지 관리라든지요, 운전 중에 어떻게 점검해야 되는지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보일러에 이제 필연적으로 딸려 있는 연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놨고요. 가정용 소형 가스 보일러에 대해서도 아파트에 있는 가스 보일러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해놨습니다. 23장부터는 이제 위생 설비고요. 먼저 급수배관해서 급수배관 종류, 구성, 조닝을 어떻게 하는지, 압력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그다음에 급수 사용량이나 유량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급수 배관경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부스터 펌프 같은 경우 사양 같은 거, 그다음에 이제 배관의 재질, 저수조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 경수 연화 장치까지 해서 되어 있고요. 급수 절수 방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급수 설비하면서 법적 상황 때문에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건물 녹색 인증 관련돼서도 빗물 이용 시설 우수죠. 빗물 이용 시설이나 중수도 설비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 두 시설들의 개요가 어떻게 돼 있고 구성이 어떻게 돼서 어떤 시스템인지에 대해서 좀 간략히라도 보실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26장은 급탕설비, 여기도 마찬가지로 급탕설비 개요, 종류, 수납펌프, 사용량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급탕 온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한탕 배관, 급탕 탱크와 같은 가열 장치들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배수 설비에서는 이제 오배수 배관이죠. 오배수 배관의 종류나 재질, 배관 설치 방법들, 그다음에 오배수 배관에 딸려 있는 이제 통기 배관, 그다음에 이제 관경 결정하는 방법, 그다음에 건물 내 우수 배관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 설비 쪽에서 많이 설치를 하고 있는데 우수 배관 관경 어떻게 선정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오배수 배관이 쓰면서 나중에 유지보수라든지 하자가 가장 많이 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배관이 막히거나 이런 오배수 배관 쪽의 하자는 대체적으로 어떤 배관의 기울기를 저희가 적정하게 시공하지 못했거나 통기 배관을 잘못 설치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실제 저도 이제 하자 처리나 이런 거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느끼게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통기 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이 별로 없어요. 종류나 이런 건 좀 많이 나열이 돼 있는 자료들이 있는데 그래서 배수 설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많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28장은 이제 마지막으로 각 분야나 측면 이런 데에서 에너지 절약 방안들이나 운전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자료는 평상시 업무를 보면서 이제 관련된 업체들의 자료들을 좀 보다가 괜찮은 아이디어가 있다든지 또 업체에서 어떤 설비나 제품이 나왔을 때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정리해놨던 거를 여기 실었는데 건물을 저희가 나중에 이제 시설과에 근무하신다든지 유지 관리하시는 부분에 계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평상시 일상적인 업무 중에 뭐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상의 그 냉난방 효과를 낸다고 한다면 가장 설비를 잘 운전하고 있는 거라서 각각의 놓여져 있는 조건이나 운전 조건에 그 맞춰서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약 그 930페이지 정도 되는 분량이고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꽤 많은 그 분량을 좀 회로 나눠서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일부 양이 많은 그 챕터는 한 두세 번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시작하게 됐으니까 앞으로 최대한 부지런히 여러분과 이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볼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